달의 도시, 남원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달빛 목소리를 담아서 아름다운 남원의 안부와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우리는 남원 통팥 달빛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소리 자이아입니다. 막사바르입니다. 화통입니다. 맹콩입니다. 빵빵이입니다. 네, 이번 여름은 작년 여름보다는 장마가 늦어져서 그런지 여름이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어때요? 아, 그러게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건지 마치 우기를 보내는 기분? 8월이 되면 더위가 더욱 혹독해지고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무더위가 늦어지면 여름 휴가도 미뤄지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떠날 때인데요. 휴가는 다들 다녀오셨나요? 이번 여름 휴가를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꿀팁 하나 드릴까요? 바로 남원에 오시면 됩니다. 남원 강한루원 건립 6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과 다양한 공연 행사가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진수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뭉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달빛소리 첫 방송인데요. 우리 달빛소리 화통 PD님이 앞으로 우리 달빛소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달빛소리 방송은 남원 문화도시팀의 제2기 팟캐스트 과정 교육 이수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순수한 시민들의 인터넷 팟 방송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여행객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남원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처음이라 미숙하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내실 있는 콘텐츠로 매월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인터넷 팟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지역 주민과 남원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고 또 살맛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달빛소리가 되겠다는 우리 화통 달빛소리 PD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꾹꾹 눌러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앞으로 멋진 달빛소리 활약이 기대됩니다. 남원 지역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 코너입니다. 지난 7월 25일 3층 건물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요.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 장난감 대여실은 오후 6시 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쉰다고 하고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도서 대출과 장난감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즐거운 소식이 있답니다. 남원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의 기억을 추억하고 기록으로 보존해가는 공간으로 락키붐의 성격을 지닌 복합 문화 공간인 광안루 주변에 8월 말 정도에 남원다운 개관식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다음은 막사발님의 의정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 소식을 담당할 막사발입니다. 남원시 의회는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윤종 의장을 비롯한 남원시 의회 의원 16명 전원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편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남원 시민들에게는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의정 소식을 전해주신 막사발님 감사합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할 수 있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죠. 경제의 식민지까지 될 수 없다는 각오와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자는 의지가 등불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에 남원시 의회에서 앞장서주니 든든합니다. (8월의) 남원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인데요. 강할루원 개원 600주년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져고 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우리 막사발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로써 남원시 랜드마크인 강할루가 6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남원 시민들은 대부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일반 청취자들을 위해 강할루가 어떻게 600년이 되었는지 600년 연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18년 남원으로 유배된 황희정승이 1419년 자신의 선조인 한가평이 지은 서시를 헐어 그 자리에 누정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간통루였다 합니다. 그 뒤로 세종 26년인 1444년 대학자이지 정치가인 정인지가 간통루에 올라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달나라의 궁전인 강한 청원부가 바로 이곳이 아닌가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강할루로 개칭되어 불려졌다고 합니다. 600주년 기념식은 8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성주굿이 있는데요.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인 성주에게 재앙을 물리치고 행운을 비는 무속 의례로 600년 강할루를 지켜준 성주에게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안녕하는 기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600주년에 또 타북 행사도 있고요. 또 여러 가수들이 초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죠? 예. 이날 5시 30분부터는요. 사랑의 600년 타북 행사를 완월정 앞 잔디밭에서 하게 되는데요. 내빈과 남원 시민, 관광객들 600명이 지역 화합, 가족 행복, 개인 소망 등의 소원 멘트와 함께 큰 북을 한 번씩 두드리는 타북 행사와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표지석 글씨를 쓴 효봉 여태명 선생께서 대형 하선지에 글씨를 쓰는 이벤트도 함께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는 강할루 정문 앞 차 없는 거리에서 가수 남진, 인순이, 이은미, 김용임 그리고 프로미스 나인과 포레스텔라 등 인기 아이돌 그룹들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축제가 여름밤을 뜨겁게 다룰 것입니다. 와우,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도 함께 오시는데 여기에 또 막걸리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하죠? 예, 8월 2일부터 4일까지요. 전국 애주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시원하고 맛 좋은 남원 막걸리와 남원의 전통 안주거리가 가득한 한여름밤의 막걸리 축제가 승월고 다리 아래 요천 둥치에서 개최됩니다. 막걸리 축제는 한낮의 더위를 피해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리는데요. 막걸리를 무료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병에 2,000원씩 구매하여 남원의 부각 등 다양한 안주거리와 함께 주최 측에서 마련한 테이블에 앉아 지역 가수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며 강할루 600주년을 남원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 밖에도요. 강할루 600년 연중 이벤트 행사로 흥겨운 농악 한마당, 강할루 전통 소리, 퓨전 국악 공연, 강할루원의 밤풍경, 부모님 효도 결혼식, 모판 인쇄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즐기시면서 강할루의 역사와 숨결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불빛이 물 위에 흔들리며 드리우는 낭만적인 요천변에서의 막걸리 축제 기대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막걸리 하면 역시 남원이죠. 다음은 매년 8월이면 남원 관광단지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열리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이라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맹꽁이님? 네. 올해는 장소를 옮겨서 강할루원 특설무대에서 15일까지 열리는데요. 그중에서 8월 5일에는 남원 출신 대중가수전이 열리고요. 7일에는 국악 한마당이 촬영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가곡과 오페라 향연이 열리고요. 15일에는 낭만과 나눔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소가 바뀌었네요. 광활로 특설 무대로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이어서 남원 시립국악단에 오늘이 소서라는 주제로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공연이죠, 맹꽁이님? 네. 남원 아리랑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이로서라는 노랫말은 임진왜란 이전에 남원 지역에 전승되던 노래로서 항상 오늘같이 좋은 날만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축제의 노래로 오늘날 아리랑과 같이 우리 민족 또는 남원 지역 사람들이 즐겨 불렀던 노래로 추측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 노래의 전승이 끊겨 있었으나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남원 출신 도공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610년 남원 출신인 장학원 악사 양덕수에 의해 편찬된 양금신보의 중대엽 속칭 신방곡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4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노래가 이 땅에서의 부활을 위해 남원 시립국악단이 국악 뮤지컬로 제작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8시에 광활로 특설 무대에서 야간 상설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우리 화통 PD님의 미술관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예, 화통입니다. 남원에는 시립 김병정 미술관과 남원 수지 미술관이 있습니다. 먼저 시립 김병정 미술관에서는 8월 28일까지 김병정 기증작품 특별전 그 두 번째로 묵향이 열립니다. 김병정 미술관은 요즘 남원에서 대표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사진의 명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고 비 오는 날 최고의 낭만과 힐링의 장소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묵향은 김병정 화백의 다채로운 화풍 속에서도 한국인의 정서를 잘 담아낸 뿌리라고 하는데요. 꼭 시간 내어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그럼 수지 미술관 소식은 없나요? 수지미술관에서는 박상호 화백 부부가 폐교를 매입해서 만들어 놓은 미술관으로 대단한 곳입니다. 8월 25일까지 아트워크 미술교과서 산책전이 열립니다. 미술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민경갑, 곽철, 김병종, 김상정, 신선미, 엄혁용 작가 6인을 초대하여 30여 점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미술품은 그 자체로 감각적이고 지적인 만족을 주는 미적 쾌감을 주죠. 그리고 미술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번 8월 달에 미술관에 꼭 들려오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와, 저도 한번 미술관 가봐야겠는데요. 이번에는 국립국악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빵빵이님. 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열리는 8월 공연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요, 8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 공연을 시작으로 17일 토요일까지 2019 국립민속국악원 대표 창극인 지리산 공연이 있습니다. 창극 지리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창극 지리산은요, 지리산 속의 오래된 마을 와온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에는 언제나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천년할매, 즉 노고의 현신인 천년송이 있답니다. 마을의 총각 길상과 처녀 반야는 사랑의 감정을 싹 틔우는데 와온마을의 열강 제국주의의 발길이 침략해서 길상은 징집으로 반야는 위안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해방이 되면서 길상과 반야는 빨치산과 토벌대라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이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노고 할매는 어떤 모습으로 이들을 품을 것인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품에 간직한 어머니의 산, 지리산이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공연으로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가봐야겠는데요? 네, 8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입니다. 그럼 8월에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다른 공연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개최되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번 8월 이야기 손님은
명랑할머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박혜라님을 모시고 믿는 만큼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자녀 양육 철학과 불현듯 다가온 노인으로서의 일상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합니다. 참, 박혜라님의 둘째 아드님을 아실 수도 있는데. 알죠. 이적. 오,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수 이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날 우리 음악 즐기기에서는 김계희 생황밴드가 동양악기와 서양악기의 앙상블로 새로운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합니다. 와. 네, 멋질 것 같아요.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네,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공연 모두 선착순 무료이고요. 063-620-2324-5번으로 예약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네. 아주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가 있는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 남원. 무더운 여름 한낮에는 지리산 자락 뱀살고가 달군계곡, 그리고 구룡폭포 계곡에서 밤에는 다양한 무료 공연 행사들과 멋진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남원. 알차게 멋진 여름 휴가를 남원으로 오지 않을 수 없겠죠? 풍류와 맛의 공장 남원에서 멋진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도시 남원에 사시는 시민들은 함께 즐기면서 더위를 깡그리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민족성악가 윤숙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민족성악, 우리 작곡가가 만들어 우리말로 노래하는 성악곡을 우리 창법으로 노래해야 한다는 건데요. 민족성악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또 지난 3월에 고향인 남원에서 만인만북문화제에 찐 공연을 보여주셨던 윤인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족성악, 우리 귀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네. 성악의 민족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말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원래 자민족들마다, 각 나라마다 자기네들 언어에 맞는 소리를 구사를 해서 성악이라는 노래라는 거를 만들어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리 가곡, 불란서 가곡, 또 독일 가곡 등. 근데 우리는 이제 몇면이 흘러왔던 창이나 가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전래되어 있는 노래들이 흘러왔지만 뭔가 과학적인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민초들이 즐기는 쪽으로만 이제 흘러왔죠. 지금 그거를 이제 저는 민족성악이라는 이름 아래 그런 정말 대단히 아주 중요하고 귀한 우리 전통적인 소리를 과학적인 발성에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음역도 넓히고 좀 더 아름다운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옥 같은 시를 좀 많은 표현과 그런 거를 해볼까 하고 지금 민족성악이라고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족성악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윤희상 선생님의 유일한 애제자이신 윤숙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윤희상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민족성악 또 무엇을 주장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는지요? 네네네. 선생님 자신도 윤희상 선생님 자신도 비록 서양에 가서 작곡 공부도 하시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지만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기둥을 삼아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화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언제까지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불란서 가곡, 서양 음악을 쫓아서 그걸 배우러 유학까지 가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이제는 우리도 우리 민족성악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 외국에서 우리 음악을, 우리 말, 우리 문화, 우리 음악을 배우러 오게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사실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그걸 구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979년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언제가 분단 45년 만이 네네네. 예, 평양에서 네네네. 1990년도에 평양에서 이제 민간인 네, 최초로 네, 네, 네. 이루어진 네, 판문점을 음악회, 판문점을 네. 통해서 방북 음악회를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예. 어려웠던 시대였을 것 같은데 아이, 어떻게 어려웠죠. 이루어졌죠? 그때가 물론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정책을 막 부르짖었던 때라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 때보다는 훨씬 더 네. 부드러운 좀 그런 분위기, 남북 관계가 부드러운 이제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러나 북한에서 절대 열고 있지를 않았었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윤희상 선생님을 범민족 통일음악회 준비위원장으로 평양에서 해가지고 그 준비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제 한국만 빼고 전 세계인 음악인들이 다 모이는 행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그런데 왜 한국이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1988년도에 전봉조 선생님이라고 그때의 예총회장님이셨던 전봉조 교수님이 윤희상 선생님 친구분이시기도 한데 그때의 DMZ에서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전복조 선생님께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윤희상 선생님 상처받을 수밖에 없게 처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한다. 남북관계 이런 데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마음을 닫고 있으셨는데 제가 아니 그러면 범민족 통일 음악회라는 타이틀인데 한국에서 가지 않은 범민족 통일음악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알고 있으나 또 한 번 그런 일이 번복될까봐 두려워서 할 수가 없다 그러셔서 한 번에 그걸로 좌절하실 수는 없는 거고 우리 통일을 위해서는 조금 더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선생님 네가 언제부터 통일운동가가 됐노? 그러시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돼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정작 이제 초청장을 17장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베를린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가 선생님 댁에서, 북한에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가서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어렵게 이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황병 선생님이 그날 밤으로 이제 예술인들 인선하시고 했는데, 아니, 추진을 하고, 통일부에 그 다음날 가서 신청을 하니까 방북 승인서가 그날 아침에 9시에 신청했는데 오후 5시에 승인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진행은 됐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때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가 있는데 북도 실어야 되고, 뭐도 실어야 되고, 근데 도대체 돈이 없어서 마침 그때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체에서 어떻게 소식을 알고 서로 돈을 주겠다. 프로그램에 이제 로고만 좀 넣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했었으면 참 좋았죠. 그때부터 이제 남북 경제 교류가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윤 선생님은 그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분단 45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또 두려웠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니까 당신들이 여기 돈 벌러 오느냐. 절대 안 된다. 없으면 있는 채로 와라. 그러면은 비행기를 뭘로 타요? 그랬더니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김일성 주석이 판문점을 연다고 하니 너도 노태우 대통령께 판문점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어령 장관님이셨잖아요. 문화부 장관에서 이제 부랴부랴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도 판문점을 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무슨 시작 이건 중요한 역사니 역사적으로 잘해보자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정말로 좋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근데 분단 45년 만에
민간 단체로는 최초로 판문점을 건너갔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너갔을 때 불과 한 2cm 정도의 세멘트 높이를 건너서 바로 이북당이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네, 왔다 갔다 했던 네, 그 시점. 방법이. 거기 바로 넘어가서 가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무서운 북한 땅을. 그때는 그냥, 북한 사람들이 뭐 도깨비다 뭐다 막 그 무섭게 그냥 우리도 인식돼 있었고, 그 사람들도 우리를 무섭게 인식돼 있는 상황에 그렇게 너무 쉽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근데 가슴은 너무너무 뛰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또 그런 민족성악 관련해가지고 또 성악가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일반 성악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성악가들하고의 네네네네.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건 느껴보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국악적으로 보면 민족성악이라는 것도 이방인이고, 네. 양악 쪽에서 봐도 민족성이라는 거는 이방인이고, 어려운 점이 완전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의 경계인으로서 제가 서야 할 자리가 굉장히 모호하는 입장이지만, 네. 그러나 황병희 선생님이나 유인상 선생님께서 주창하시기를, 유인상 선생님, 넌 비록 독일에 79년도에 유학으로 왔지만, 서양음악 배우러 왔지만, 그 만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네. 네가 여기 와서 배울 거는 독일 리트, 독일 발음 이런 걸 정확히 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서양 발성을 정확히 배워가지고 가라. 그것만이 네가 할 일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의 시, 우리말 어떻게 정확하게 가곡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서양 이태리에서 공부한 백한토 발성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가 다 그렇다고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발성으로 우리 한국 가곡을 부르게 되면 발음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발성 자체가 이태리 말에 맞는 발성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말을 시를 상대방의 음울에 따라서 감상하고 감동하고 해야 되는데 네. 시가 안 알려지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멜로디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라. 근데 우리의 국악하시는 분들이 창이나 뭘 이렇게 가곡이나 하는 분들이 거의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요. 네. 거의가 말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서양에서 공부해가지고 온 분들이 한국 가곡을 하면은 가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 차이점이 뭔가 그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네. 지금 이제 윤인숙 교수님께서 민족성악 후학들을 또 양성하신다고. 네네네네. 자,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민족성악을 남원의 성지를 만들자. 창의 소리의 성지이지만 민족성악도 앞으로 향후 100년 이내에 뭐가 여기 창처럼, 그리고 전통이라는 건 황병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전통은 그대로 전통으로 놔두면 그건 사라진다. 네. 전통을 끄집어내서 현대화시켜서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야 그 전통이 산다. 또 명맥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황병희 선생님도 가야금도 네네. 우리의 산조나 그 전통적인 그거에 멈추지 않고 당신이 작품을 많이 내셔가지고 뭐 비단길이니 친양문이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인기리에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네. 하고 있습니까? 그렇듯이 성악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성악곡도 많이 발표를 하셔서 제가 CD로 나온 것도 있고요. 또 윤인상 쌤은 기본적으로 성악곡이 다 민족성악이에요. 전부 느낌이 다 국악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남원에서 물을 내리고 싶은데 어느 누가 공부시킬 만한 장소 마련해 줄 사람도 없고 민족성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마침 우리 남원제일교회 장유수 목사님께서 제가 고민을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교회에 자리를 조금 마련해 주되 와서 내려와서 해보십시오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네.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윤인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리의 성지인 이 남원에서 정말 네. 민족성악의 네. 교육의 어떤 씨앗이 네. 내려지고 네. 그 씨앗이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 그런 귀한 예.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소식과 이야기였나요?
다음에는 더 많은 소식과 우리 주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 방송은 매월 첫날 팟빵에서 남원 통팥으로 검색하시면 달빛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야 맹꽁이 막사발 빵빵이 수고해 주셨고요. 엔지니어 겸 PD 화톡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빛 소리.